가계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아주 중국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진짜 매일매일 놀래키네요. 이게 좀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밸류에이션 다시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중국 기업들 좀 심한 것 같아. 이거 아닌 거 아침에 우리가 파악을 해봤는데 그거 아닌 것 같고요. 현저하게 많이 떨어진 게 맞는 것 같아. 1년 이익 규모로 주가가 떨어졌어. 지금 몇몇 많이 회사들이. 빠지긴 했죠. 그리고 근데 뭐 추가로 JP모건에서 목표가를 뭐 3분의 1씩 토막을 내버렸잖아요. 오늘 그렇죠. 빅테크들. 네. 예, 참 중국 시장은 정말 무섭네요. 오늘도 홍콩이 6% 하락을 하는 거 보니까 한국 시장에 있길 그나마 좀 다행이다. 막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참 아니지. 중국 옆에 있어서 오히려 유탄 맞았죠. 올라가야 될 날인데. 오늘 뭐 나스닥도 2% 빠졌는데 올라가기. 어제 우린 다 빠졌으니까. 어제 코스닥 2% 빠졌지 않습니까? 오늘 올라갈 날이었어요. 제가 아침에 표정이 좋았잖아요. 그래요? 그 느낌이 와. 어제 다 이제 반영됐구나. 오늘 되게 괜찮겠네. 이랬는데 10시부터 시장이 흐물흐물해지더니만 10시 반부터 확 빠지면서 막판에 그나마 좀 회복하면서 끝난 거 아닙니까? 요즘 계속 어제 오늘 10시 반만 되면 이제 이렇게 약해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도 코스피는 0.9%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18%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네, 잘 되돌렸고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이 팔고 개인만 좀 많이 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제일 많이 오른 업종은 의료정밀 섹터였습니다. ST 바이오센서가 오늘 6% 상승을 했습니다. 이 자가키트 관련주들은 예전에 한번 펌핑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조용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관련주들도 다 많이 올랐습니다. 은행도 많이 올랐습니다. 카카오뱅크가 5.4% 상승을 했고요. 뭐 하나금융, KB, 우리, 신한도 한 1, 2%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금리 상승하고 연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금리가 좀 올랐는데요. 뭐 미국 10년물, 미국 2년물, 뭐 한국도 10년물, 3년물 다 올랐는데 전단기 금리 차가 소폭 확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채권 시장은 절대 권하지 않았습니다만 정말 채권 시장에 들어있는 분들이 지금 피투하는 사람입니다. 네. 뭐 주식도 피투하기는 마찬가지야. 사실은 우리가 훨씬 많이 깨졌지 채권보다. 채권은 워낙 규모가 크죠. 보통은 기관 입장에서는 보통 한다고 하면 수백억, 수천억씩 하는 거니까. 미국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변동성 크게 움직였었나요, 원래? 올해부터. 올해부터요. 네, 올해부터. 2% 넘었다가 막 1.1% 막 초반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연초. 그리고 다시 또 2% 돌파하고 네. 예, 정말 변동성 큰 것 같고요. 이제는 뭐 내일 운명의 날이 내일 모레구나. 내일이 아니구나. 내일은 개시인 날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모레죠. 오늘 저녁부터 시작을 하니까. FOMC 발표요? 네, FOMC 발표는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 있으면 발표돼 있을 겁니다. 저는 열심히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가 있었다는 거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침 미국 마감은 어디와 함께? 증시각도기와 함께죠. 네. 시장이 잘 돼서 운영이 잘 돼야지 이게 뭐야? 방송이 잘 되면 뭐 하자는 거야, 그렇지? 네. 그렇죠. 요즘 나 진짜 시황 못 하고 싶어. 이 운영만 훨씬 잘했으면 좋겠어, 진짜. 네. 네, 다 같이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군데 전화해 봤거든. 다 같이 힘들죠. 뭐 그냥 거의 체념 상태. 전문 운영자들은 체념 상태고 뭐 올해 뭐 계속 이렇겠네요. 이런 분위기고 개인들은 두려움에 떠는 상태. 약간 개인 투자자 중에 꾸준히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두려워하는 상태. 뭐 이런 약간 결이 좀 달라요. 네. 이런 뭐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게 사실 이 전쟁이나 정치 관련된 이슈인 것 같은데 이런 이슈로 계속 하락장이 계속될 때는 참 누가 조금 덜 빠지느냐 싸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확실히 좀 안전마진이 있고 좀 단단한 기업들에 숨어 있는 게 다행이긴 한데 다행이면 뭐야 먹지는 못하잖아. 먹지는 못하죠. 네, 위로 치고 올라가진 못해. 지금 덜 깨진다는 거밖에 없어 지금. 참. 아니 그나마 이거 터지기 전에 전쟁 터지기 전에는 올라가려고 하면 좀 아웃퍼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전혀 그것도 아니고 얼마나 덜 깨지고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내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듭니다. 네. 오늘 뭐 의약품 섹터도 많이 올랐습니다. 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30만 명대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만 쳐다봐서 30만 명대 나오는구나 싶었는데 전 세계 1위더라고요. 전 세계 하루 확진자의 한국이 4분의 1 정도 차지를 합니다. 예, 요걸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오늘 그래서 뭐 감기약 만드는 뭐 일동제약, 대원제약 이런 회사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금융업 섹터도 좀 많이 올랐고요. 메리츠 금융지주는 뭐 7% 많이 이상, 올랐네요. 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하는 섹터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윤석열 당선인, 네, 당선 발표 이후로 좀 건설주들, 건설 뭐 기계 sek터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올랐던 섹터들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흥하해운, H&M, 대한해운, 페노션 이런 운수 창고 업종도 오늘 한 8%씩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해운 업종이. 네.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24일에 끝나는 기존의 계엄령을 30일간 연장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뭐 연장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생각보다 계속 길어지고 있고요. 4차 평화협상 러시아와 했었는데 2시간가량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됐었죠. 근데 다시 속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1, 2주 내로 빠르면 러시아군 철수 등 합의가 타결될 수 있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만약 러시아가 다시 도발을 해서 2차전이 펼쳐진다 해도 4월 말까지 늦어도 5월 초에는 평화 합의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4월 중순 전에 끝내야 되는데 씨 뿌려야 되는데 씨 뿌려야죠. 네. 씨 안 뿌리면 큰일 나. 정말. 네, 생각보다 길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명확한 일자를 제시를 해주면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불어넣는 건 좀. 그래도 이제 유럽 시장이 상대적으로 지금 계속 조금 요즘 들썩들썩하면서 회복하려고 하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네. 네. 어쨌든 시장에서는 별로 반응 안 했어요. 이 뉴스를 긍정적으로 인식은 안 한 것 같아요. 유럽에 우리 사실 원래 상관없거든.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은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사실 반영될 것도 별로 없는데 유럽은 확실히 좀 다르긴 하겠죠. 네. 일부 이 원자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들 제외하고는 사실 영향을 안 받는데 억울하게 떨어지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원자재는 어제 확실하게 좀 숨이 죽었다는 모습은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유가가 100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97불 정도로 WTI 기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셰일 업체들이 이 유가가 지금 높은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채산성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버려졌던 유전에 다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텍사스나 뉴멕시코 이런 데는 원래 다산지대거든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생산량이 크게 적은 지역이 캔자스나 유타입니다. 이쪽도 채산성이 확보돼서 다시 가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이 에너다코란 분지가 있습니다. 이쪽의 시추 장비가 2020년에 7개였는데 최근에 46개까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2020년이면 유가 뭐 40불 아래로 떨어지면서 네. 채산성 안 돼가지고 다 이제 간두고 뭐 업체 파산하고 이럴 때였죠. 그때보다는 확실히 채산성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미국 셰일 생산 증가한 것도 오늘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중국 선전시가 어제 셧다운 됐던 것도 조금 수요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일단, 유가 안정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게 가장 큰 셧다운이 가장 크고 자 이제 유가가 안정되면 좋아지는 업종도 있죠. 그렇죠. 항공주들이 비용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 유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오늘은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아시아나가 오늘 6.6% 상승했고요.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도 2, 3%씩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정유주, S올 같은 경우에는 3.4%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렸었죠. 네, 이것도 상당히 좀 덜덜 떨면서 봤었는데 다행이었던 건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지원 요청에 중국이 지원 의향을 내비쳤다라고 미국에서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가짜 뉴스다라고 하면서 뭐 러시아에 지원 안 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결국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요 회담 결과만 보고는 그나마 좀 우려보단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국 주요 지역 락다운 현황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선전시, 지린성 장춘시, 광동성 동관시는 전면 봉쇄 수준입니다. 모든 주민의 외출이 통제가 되고요. 기업들의 영업활동도 중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베이징시, 상하이시, 산동성 칭다오, 저장성 항저우시는 입출입 자제 요거는 다 공통적이고요. 시별로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건 공공장소의 출입 금지, 뭐 휴교령 요 정도가 있고 없고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선전시처럼 전면 봉쇄가 되는 지역이 점점 확대가 될 거냐가 변수일 것 같은데요. 오늘 하나금투에서 이 상하이도 사실상 락다운에 돌입했다라는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 민항국에서 3월 21일부터는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국제선에 대해서는 12개 도시로 분산해서 입국하는 방안을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금투에서는 이게 사실상 락다운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게 점점 확대가 되면은 또 이 어제 사실 중국 소비주들 관련주들 많이 빠지는 거 봤잖아요. 네. 면세점주 FNF가 어제 11% 빠졌는데 오늘 뭐 이렇게 진전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오늘 2.2% 추가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오늘 FNF가 2% 정도 하락을 했던 게 좀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자사주 신탁 계약 200억 정도 체결을 했거든요. 시총 대비 엄청 큰 이슈는 아니지만 사실상 경영진에서는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이슈, 그런 생각을 시장에다가 주는 시그널이잖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또 오늘 섬유유복 섹터가 좋았습니다. 네. 메리츠증권에서 의류 OEM 슈퍼사이클이 온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오늘 한세실업, 호전실업 영업무역은 10%, 5%, 3%씩 상승을 했는데 이 업종의 대장주인 FNF가 오늘 2.2% 그럼에도 하락을 했던 거는 이 중국의 셧다운 우려가 락다운 우려가 그만큼 지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OEM은 아니지. OEM은 아니죠. 네, FMNF는 근데 OEM이 좋다는 건 아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달러와 같이 가격이 올라오니까 물건 주고 달러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달러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한국과 동남아시아 쪽 공장에다 뿌리는 개념이 좀 있으니까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OEM 업체들이 이렇게 달러 강세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똑같이 볼 수는 없죠. FNF는 중국 비중이 좀 크고 오늘 많이 오른 이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매출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 영향도 있죠. 지금 미국 쪽에서 이 의류 소비가 굉장히 데이터가 좋습니다. 네, 메리츠에서 언급한 게 이제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PQC 측면 모두 개선세가 전망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P 단가 측면에서는 고가 브랜드 비중이 확대되면서 제품 믹스가 개선되고 있다. 협상력도 커져서 원가 부담을 단가 인상으로 전가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Q 물량 측면에서는 한세실업이 미국 비중이 85%입니다. 뭐 화승은 42%고요. 영업무역은 40%. 이것 대비 미국 비중이 높은데 미국이 지금 의료 판매가 강세 기조라서 판매량 확대가 전망이 된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C 비용 측면에서는 베트남 공장 가동 재개로 수율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수직 계열화를 통한 원부 자재 역내 조달로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상승 여력을 오르기 전 주가 기준으로 오늘 86% 상승한 목표가 4만 원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높게 잡았네요. 네. 그리고 의류주들 중에 싼 종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엄청 싸죠. 지금 뭐 엄청 쌉니다. 의류 주식. 네, 정말 영업이익 기준으로 3배 정도 후반대 정도 받는 기업들도 있었고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근데 앞서 잠깐 언급을 했던 중국이 셧다운 얘기는 조금 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중국의 셧다운, 락다운 뭐가 되든 자기네는 별로 안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엄청 한 거잖아요, 지금. 이거 부분 락다운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완전 락다운이야. 우린 다 푸는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서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것처럼 국제선 항공 딴 데라고 보내는 것 자체가 셧다운이다. 저도 거기 동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 오늘 저녁에 한번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원자재 가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공급망 적체에 의해서 물건 가격 상승은 있을 수 있겠죠? 물건이 덜 만들어져서 보급이 덜 될 테니까. 네.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중간재가 좀 수출이 들려겠죠? 석유화학 중간재가 중국에서 워낙 많이 만드니까. 그럼 또 한국 같은데 그 물건 받아가고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단가 올라서 그건 좀 안 좋긴 하겠지. 어쨌든 물건 만드는 속도는 상당히 느려질 것 같은데,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원자재 가격은. 원자재 가격이요? 네. 떨어지겠지. 떨어져. 안 쓸 테니까.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 테니까. 예, 왜냐하면 락다운 되니까 쓰는 만큼을 덜 쓰겠죠. 물건을 공급은 못 해준다는 건 원재료 보급이 안 됐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보급이 안 돼서 원재료를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셧다운 때문에 원재료가 필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게 지금 세계가 퍼즐이 정확히 마치 그 시계 톱니바퀴처럼 따박따박 맞아가지고 돌아가게 움직이다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씩 둘씩 깨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 변수 하나가 발생했을 때 이게 어디로 튈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주 골 때리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인플레이션 얘기와 내일의 인플레이션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시학도의 TV 보시면서 계속 잘 쫓아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루하루 쫓아가야 이거 지금 저희도 정신이 없으니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의료정밀 섹터 오늘 많이 올랐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까지는 이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을 받으면 PCR 검사를 받아서 양성 받아야지 이제 확진자라고 판정이 됐잖아요. 네. 이제는 PCR 검사가 없어도 됩니다. 동네 병원 가서 신속 항원 검사만 받아서 양성 판정 받으면 확진자로 취급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개인이 검사한 자가 키트는 인정이 되지 않고요. 전국에 있는 7,500개 정도 병원에서 받으면 인정이 됩니다. 지금 동네 병원도 한 50명씩까지도 대기가 이렇게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네. 아마 검사자 수가 많이 이렇게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확진자 수도 지금 30만 명대 나오는데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자가 키트 수요는 뭐 계속 안 봐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전 세계의 확진자에서 한국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4일 기준으로 저도 이거 깜짝 놀랐는데 25.7%입니다. 전 세계 1등. 네.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이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죠? 얼마 안 되죠. 네. 뭐 60억 인구에서 5천만 명이면 네, 엄청 조금인데 네. 25% 차지한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한국만 이렇게 요즘 많이 나올까? 그게 제가 이제 중국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오미크론은 확산세와 전염성 우리도 옆에서 지금 지켜봤습니다만 네. 뭐 예를 들어 한 공간에 밥 먹으면 아주 진짜 철인 31호 같은 친구들 빼면은 그냥 걸리는 거잖아요. 이번 거는. 그렇죠. 그냥 걸리는 거야. 로버트가 아닌 이상 걸리는데 결국은 저 유럽에선 먼저 풀었잖아. 그러니까 먼저 피크 찍고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벌써 이제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걔네들은. 근데 우리는 꽁꽁 막았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풀었잖아. 이제 시작하는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피크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골 때리는 거예요. 저렇게 막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풀어 이러면 그러고 나서 한두 달까지 미친 듯이 올라갈 거거든. 그게 걱정이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활동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어제 제 택시를 타고 왔는데 요즘에 저녁 택시 타면 좋습니다. 요즘요? 택시 타면 좋다고요? 택시 타면 좋아요. 왜요? 하나도 안 막혀. 하나도 안 막혀. 진짜.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그냥 택시 무조건 타. 저녁 10시 내외나 9시 넘어서 8시 넘어서 그냥 택시 타버려. 금요일조차도. 이 시내잖아요. 저희가 지금 한국 다운타운에 있지 않습니까? 이 종로 저기 통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제가 종로 통을 지나서 가야 되는 길이 많은데 금요일에는 걸어가는 게 낫지. 택시 타고 가면 미친 짓이었거든요. 저 동대문까지 가지질 않아. 계속 멈추거든. 차 꽉 막히고. 네. 지금은 거의 고속도로처럼 갑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이 저걸 풀고 나서 한두 달, 두세 달 동안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 같은 현상이 아마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겠죠. 똑같겠죠. 예. 그래서 참 그게 어떤 변수가 될지 아마 상반기 최대의 변수로 등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진단과 추적 계속 같이 하도록 하시죠. 그러면 리오프닝의 시점도 국가별로 굉장히 달라지는 거야. 차이가 맞아. 좀 크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리오프닝 항공주 오케이 콜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특히나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형 항공사들은 미주나 유럽 노선이 비중이 큰데 LCC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거에 따른 수혜도 이제 일어나는 시점도 좀 크게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을 것 오히려 같습니다. 동남아는 빨리 열릴 수도 있어요. 뭐 방어를 제대로 못했어. 그냥 간 거잖아. 시작부터 많이 나왔었죠. 거기는 그냥 간 거니까 오히려 또 우리나라가 중국 빼고는 오히려 빨리 열릴 수도 있죠.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본하고 동남아를 제일 많이 간답니다. 한국의 여행객들이 숫자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일본과 동남아 빨리 풀리고 우리나라 피크 치고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리오프닝이 진짜가 되겠죠. 네. 그러면 중국의 확진자 급증 구간이 앞으로 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중국 소비주들은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안 있겠네요. 좋죠. 예, 중국 소비주들은 더 늦게 봐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겠고요. 예, 그래서 오늘 뭐 면세점주나 F&F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 소비주들도 오늘도 반등을 못하고 어제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네. 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7.5%나 하락을 했습니다. 바이오사이언스의 뭐 개별 이슈는 없었는데요. SK 케미칼에서 안다자산운용이 이 주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 행사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 원하는 주주 가치 향상 방안으로는 SK 케미칼의 배당 성향 확대. 배당 너무 조금 준다. 좀 많이 줘라. 네. 여력도 있는데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보유 주식 매각도 있습니다. 예전에 싱가포르였나요? 어디 네. 행동주의 펀드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했었죠. 그렇죠. 네, SK 케미칼이 갖고 있는 바이오사이언스의 주식이 너무 많다. 근데 이게 이 모회사 주가에 큰 도움을 주는 주식이 많으면 좋은데 이 이중 상장으로 이제 굉장히 이 평가를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잖아요. 네. 네, 할인율을 엄청 많이 쳐서 받고 있으니까 이거 굳이 이렇게 많이 들고 있을 필요 없다.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50%만 넘기면 되지 않냐라고 네. 해서 팔아라라고 해서 그랬는데 오늘 안다자산운용의 이런 대리행사 제한 뉴스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팔라라는 이슈니까 오늘 이렇게 많이 하락해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큰 물량 터져야 된다고 하니까. 네, 추가로 상장이 되는 오버행 이슈도 있더라고요. 네. 네, 며칠 후에 또 추가로 상장되는 물량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1년 거의 다 됐잖아요. 1년 됐으면 그 걸어놓은 사람들 그걸 뭐라 보호 예수. 락업 해제. 네, 그것도 물량이 해제가 되겠죠. 네. 네. 예. 그리고 오늘 뭐 기타 이슈로는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후보 시절에 반값 탈모약 공약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저도 몰랐는데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했었던 거는 한번 시장에 영향을 끼쳤었잖아요. 네. 근데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탈모 관련주들이 오늘 좀 올랐습니다. TS 트릴리온 이거는 탈모 샴푸 만드는 회사인데 상한가를 쳤습니다. 네. 두 후보란다. 그렇지. 얘는 두 후보다 머리털이 참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우리 탈모인들을 많이 신경 써주시네요. 그러네요. 어떻게 우리 속을 알지? 그쪽은 다 보여서 그런가? 자기는 많은데. 탈모 환자가 그만큼 많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이미 사실 돈 많이 안 들어요. 이미요? 이미. 그럼 사실은 좀 탈모 약값은 그렇게 이미 아주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수술이 비싸지. 씹는 거요? 뽑아서 심는 거. 네. 예, 미리미리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한다고 안 됩니다. 유전이에요. 그렇군요. 아버님 저희 괜찮으시잖아요. 아버님은 너무 많습니다, 숱이. 뭐 됐네 뭐. 예, 나한테 이식이나 좀 해주라. 네. 예, 그러면 오늘 저희는 참 시장도 계속 안 좋은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참 이렇게 하락장에는 방어를 잘하는 걸로 대응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